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금융투기의 역사와 통찰입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선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오르다가 어느 순간 마치 하늘을 뚫을 듯이 급격하게 솟구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품입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옛말처럼 탐욕이 정점에 달했을 때 공포가 찾아오고 가격은 순식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듯 하락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탐욕과 공포가 반복되는 패턴을 분석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경제 거품, 즉 버블의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의 저울을 보시면 한쪽에는 무거운 추인 탐욕이, 다른 한쪽에는 깃털처럼 가벼운 공포가 놓여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긴 역사를 되돌아보면 결국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번만큼은 예전과 다르다라는 위험한 믿음입니다. 이런 착각이 거품을 만들고 우리를 눈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품의 끝은 항상 냉답니다. 거품이 꺼지는 순간 우리가 평생 쌓아온 소중한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비극적인 손실과 경제적 충격이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시장의 흐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산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하이먼 민스키의 투기 5단계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변이는 시장에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가 나타나며 기회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직 조용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붐이 오면 수익이 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프의 가장 높은 곳인 심취 단계입니다. 누구나 돈을 걸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너도 나도 뛰어드는 시기인데 사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정점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익 실현입니다.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미 거품임을 알아차리고 팔기 시작하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황 단계입니다.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한꺼번에 팔아치우고 시장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지금이 이 5단계 중 어디쯤 와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사건 중 하나인 튤립 관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1630년대 네덜란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튤립 알뿌리 하나가 커다란 황소 한 마리보다 더 크다고 표시되어 있죠. 실제로 당시 튤립 알뿌리 하나의 가격은 황소 여러 마리는 물론이고 집 한 채 값과 맞먹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예쁜 꽃에 대한 단순한 수집 욕구가 도를 넘어서서 전국적인 투기 열풍으로 번진 것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꽃이 피기도 전에 미리 권리를 사고 파는 선물 거래 형태까지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열기도 결국 식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작은 알뿌리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자마자 시장은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결국 이 거품이 터지면서 수많은 중산층이 전 재산을 잃고 파산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가치보다 눈앞의 유행을 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위와 지성을 가진 사람들도 빠지기 쉬운 투자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20년경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쌍둥이 거품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정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왼쪽의 영국 사례를 보실까요? 당대 최고의 천재과학자였던 아이작 뉴턴도 남의 회사라는 곳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역 독점권을 담보로 주가가 폭등하자 지성인인 뉴턴조차 그 광풍에 휩쓸린 것이죠. 그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다며 깊이 탄식했습니다. 옆나라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시시피강 개발권을 빌미로 국가가 지폐를 마구 발행했는데 결국 이것이 국가 주도의 거대한 사기극이 되어 프랑스의 통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혹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도 눈먼 탐욕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투자를 결정할 때 이름값이나 권위에 의존하기보다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경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의 표를 함께 보시면 우리 현대사에서 있었던 굵직한 금융투기 사례 5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1929년의 대공황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내 돈보다 빚을 더 많이 내서 주식을 사는 투자가 성행했는데 이것이 결국 세계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자산 버블을 기억하시나요? 금리가 낮고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부동산과 주식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고 결국 거품이 꺼지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불황을 불러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 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닷컴 버블이 일어났고 2008년에는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까지 주택대출을 해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큰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지는 가상자산 열풍 역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와 돈의 흐름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이런 과거의 사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욕심과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큰 화를 불렀다는 점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도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때 이런 과거의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제가 왜 무너지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외쪽을 보시면 1929년 대공황 사례가 있습니다. 층층이 쌓인 벽돌에 뒤질 듯하는 글자가 적혀 있지요. 내 돈이 아닌 남의 돈, 즉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다 보니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자산은 이처럼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큰 교훈을 줍니다. 오른쪽은 198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 상황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양동이가 넘치고 있는 모습이죠. 당시 일본은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리면서 실제 경제 가치보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품은 터졌고 실물 경제와 동떨어진 가격 폭등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뼈아픈 후유증에 남겼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무리한 빚을 경계하고 시장에 돈이 너무 흔해질 때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혁신과 환상 사이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큰 경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기대가 과해져서 거품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먼저 화면 왼쪽에 1990년대 닷컴 버블입니다. 당시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세상이 금방이라도 바뀔 것 같은 막연한 낙관론이 가득했습니다. 너도 나도 인터넷 기업 주식을 일단 사고 보자는 시기였죠. 하지만 실제 수익 모델이 없던 기업들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다가 결국 거품이 터지면서 나스닥 시장이 붕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보실까요? 카드로 아슬아슬하게 쌓은 집 그림이 보이시죠? 당시 금융 전문가들은 복잡한 공식을 써서 겉보기에만 화려한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대출들이 부실해지자 마치 카드집이 무너지듯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한순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기술과 복잡한 금융 기법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실체가 없는 환상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나 투자 대상을 마주할 때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실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가상자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비트코인 기호와 함께 요동치는 그래프가 보이시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가상자산의 딜레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 심리는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벗어나 우리끼리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의 표적한 선들처럼 가격이 무척 심하게 오르내리고 이 자산이 진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증명하기 어렵다는 위험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위험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은행처럼 제도권 금융안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위험이 공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제 멈추고 나와야 할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 우리가 꼭 알아차려야 할 세 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회수입니다. 쉽게 말해 시중에 풀렸던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금리가 오르면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실성 검증 단계입니다. 그동안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이제는 정말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 제대로 된 실적을 증명하지 못하는 곳들은 거품이 빠르게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른바 포모 증후군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 한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대중의 열기가 뜨거워서 너도 나도 투자에 뛰어드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런 전조 증상들이 보인다면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안전하게 탈출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역사는 반복되지만 결과는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면이 참 많습니다. 화면 중앙에 커다란 눈 모양의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보았듯이 모든 투기나 유행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것이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증명해야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인공지능이나 코인 같은 새로운 자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거품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지금이 과열된 상태는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 쌓인 소중한 경험들이 바로 역사의 패턴을 읽는 힘이 됩니다. 그 통찰력을 발휘할 때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타까운 비극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될지 몰라도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